자,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 축구토토 13회차, 프로토 26회차에 등록되어 있는 K리그1 승부 예측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 대 강원 경기. 자, 상주의 경우에는 지난 울산 원정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었죠. 솔직히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에서의 마무리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경기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문선민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는 좀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주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5할 이상의 승률을 자랑했던 만큼 홈에서의 그 승률을 한번 믿어볼만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들게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었던 오세훈 선수가 지난 교통사고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강원의 기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조재환과 김승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정말로 스피드를 활용해서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는 데다가 조커로서도 선발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력 면에서 좋은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도 존재하잖아요. 이 공격력 면에서부터 벌써부터 상주하고 차이가 보이고 있는 강원의 현재 행보이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도 강원이 상당히 우세한 면모를 과시할 것 같다. 자, 무엇보다도 상주하고는 다르게 빠른 공격 전개, 측면을 공략하면서 상대방을 역습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의 강세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을 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문선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주가 역습으로 한 방을 때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약간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전력차는 분명히 차이가 꽤 큰 만큼 저는 강원의 승리로 그대로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구 대 포항 경기인데, 대구가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 거기에 김대원 선수, 이 세 명의 삼각편대를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한 선수, 대구에 새롭게 영입된 대한 선수가 조금만 더 적응이 된다면 대구의 조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진현 선수, 포항에서 영입된 이 이진현 선수가 스피드 혹은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포항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적시적절한 타이밍에 이 선수가 활약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지난 경기 인천 경기에서 세징야가 마하지에게 막혔잖아요. 그런 만큼 혹시라도 포항의 센터백 듀오 김광석과 하창래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구는 좀 답답한 공격력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지난 시즌의 역습 축구가 이번 경기에서도 어쩌면은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김광석과 하창래에게 세징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대구의 그 승패가 좌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항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임대로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일류첸코 선수가 1라운드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공중볼에서의 그 강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대구의 골문을 충분히 위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오른쪽 측면에서의 이 김용환 선수의 크로스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수비적인 면에서도 센터백 듀오 김광석과 하창래의 이 센터백 듀오가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포항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1라운드의 상대가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은 대구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좀 전력적인 면에서 대구보다 아래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약간은 좀 너무 좀 과대평가가 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대구를 상대로 4게임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는 사실. 자, 하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는 대구의 골키퍼. 당시에는 대구의 골키퍼가 조현우였잖아요. 지금은 조현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살짝 눈요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포항이 득점을 할 것 같다. 골키퍼 차이도 있고 그렇고 하니까는 대구를 상대로 이번에 득점을 할 것을 염두를 해두고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왠지 대구보다는 포항이 좀 더 우세한 전력이긴 하겠으나
대구의 홈 경기이기도 하니까 무승부로 일단은 찔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대 전북 경기인데, 자, 부산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석을 잘 해놓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호물로 선수가 개인 기량을 과시해서 조금은 좀 이 선수의 활약을 필두로 기대할 만한 여건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빈치시코 선수, 이 선수가 K2 리그 안산에서 부산으로 넘어온 선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K리그 1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좀 기복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전북의 이 강한 그 압박 속에서 어쩌면 악동 기질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좀 카드 색깔 여하에 따라서 빈치심코가 약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호중 골키퍼 실책성 플레이가 1라운드에서 나왔었다. 전북 상대로도 이러한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다가 공격진이 좀 짜임새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면에서 부산이 전북 상대로는 좀 열세를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좀 어려운 경기였긴 했지만 어쨌든 K리그의 전설 이동국 선수의 한 방 터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부산 상대적으로 약체 팀이기 때문에 이 이동국 선수가 선발 혹은 교체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원이 수비적인 면에서는 부산보다는 좀 더 높았잖아요. 그런 만큼 부산이 수비적인 면에서 수원보다 아래니까 전북이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김보경 선수, 지난 경기에서 김보경 선수의 활약이 약간은 좀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했고, 쿠니모토 선수도 부상에서 막 복귀를 한 시점이다 보니까는 교체 출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거기에다가 올 시즌 전북의 수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강해 보이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거기에다가 측면 공격력, 문선민과 로페즈가 빠진 이 측면 공격력이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또 답답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부산이 이제 막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수비적으로 나오는 이 부산을 상대로 또다시 전북이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 자,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히 전북이 우위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승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 이 경기는 이걸 어디까지나 저의 픽으로만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로 가보되 이 경기는 분명히 전북이 어쨌든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다. 전북의 승리로 가실 분들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무승부로 일단 예측을 해보도록 하되, 저도 역시 전북이 승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경기 수원 대 울산 경기인데, 자, 수원 헨다이크 헨리, 새롭게 영입된 이 센터백 헨리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타가트는 어쨌든 타가트예요. 이 선수의 한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혹시라도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타가트의 결정력 어쨌든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자,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안토니스 선수의 퇴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염기훈과 홍철 선수의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염기훈의 중원 플레이 아니라면 홍철 선수의 왼쪽에서의 측면 공격 가담, 거기에 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 루트가 좀 뻔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측면의 수비력, 측면 수비력이 물음표예요. 솔직히 울산은 측면 공격력이 올 시즌에도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측면 공략 당하면은 헨리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수원의 수비력 금방 헐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수원이 좀 열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의 경우에는 이청용 선수의 공격 전개, 측면에서의 그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김태환, 김인성 선수의 뒷받침,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의 중거리 슈팅 한방, 요거를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 시즌 2019년에 수원을 상대로 3전 전승, 그것도 3경기 중에서 2경기를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전력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더 굳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울산이 이번 경기에 승리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비수 데이비슨, 이 선수가 공격 가담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이 데이비슨 선수의 포지션을 수원이 혹시라도 공략을 한다면은
어쩌면은 수원이 득점을 하면서 울산의 승리를 빼앗을 가능성, 일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 큰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승 갑니다. 뭐 별다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이 전력적으로 우세하니까 울산승 가겠습니다. 자, 성남 대 인천 경기. 성남은 김남일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축구로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일 감독 체제에서 양동현 선수나 임성현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서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인천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 새로운 주전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광주 상대로 정말 1대1 선방도 꽤 많이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성남 문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변형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취약해진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K리그 1에서 최근 인천 상대로 홈에서 4게임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 홈경기 승리가 2015년. 자, 물론 이 4게임 중에서 2016년 강등 당하기 직전에 그 전적도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마하지 선수가 상대 주력 선수 세징야 선수를 잘 묶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어쩌면은 지난 경기 멀티골을 터뜨린 양동현 선수를 좀 묶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고사 선수, 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격리 기간도 좀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좀 늦게 합류한 여파로 교체 출전을 했어요. 과연 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출전을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상당히 승패의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케인대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었을 때 몸싸움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고사의 선발 출전 여부 그리고 활약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성남의 공격적 축구를 잘 막을지, 솔직히 마하지 선수 한 명만 믿고 이렇게 인천에게 좀 더 무게를 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염두해서 승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무고사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체로 출전한다 할지라도 무고사의 움직임이 지난 경기에서도 좋았던 만큼 무고사의 공격 포인트를 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승부 예측을 하겠습니다. 무승부 갑니다. 이번 경기 성남이 득점하되 무고사의 공격 포인트도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좀 무승부가 좀 많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 대 광주 경기. 서울은 박동진이 지난 경기 스피드와 슈팅 면에서 좋은 면모를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김진야 선수의 측면 공격 가담도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 거기에 고요한 선수가 부상 복귀하고 나서 1라운드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광주를 맞는다. 특히나 강원과 광주의 그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고요한 선수가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서울의 전력상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1라운드에서 부상당한 김남춘 선수, 골절은 피했지만 어쨌든 코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를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페시치 선수와 알리바예프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하지만 광주의 경우 펠리페를 중심으로 한 이 중앙 공략, 상대방의 중심을 공략하는 게 어쩌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반전에 김남춘이 출전을 안 하는 상황에서 펠리페 중심으로 공격이 통한다면 광주가 득점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펠리페 선수가 후반전에 눈에 띄게 기량이 저하가 된다는 거, 거기다가 실점 시 광주의 수비가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다. 수비가 금방 헐거워진다는 면에서 광주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10% 미만, 뭐 5% 미만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서울이 홈 경기, 거기다가 지난 경기 패배의 여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번 경기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상주와 강원 경기는 강원 픽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 대구 포항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무승부, 하지만 포항이 좀 더 우세할 것 같다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자, 부산과 전북 경기, 제가 괜히 이렇게 색칠로 한 번 더 표시를 한 게 아닙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전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무승부로, 저만 이렇게 하되 저도 다르게 전북 픽으로 하나 더 갈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울산 경기는 울산승, 그리고 성남 인천 경기가 좀 애매한 경기인데 저는 일단 무승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경기는 일만의 무승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 승리로 그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데스리가 K2 리그 프로토와 토토에 모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올릴 수 있으면은 토요일 오전 12시 이전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 만약 이 시간 넘어서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픽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리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는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